여러분, 대기업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로비예요. 과거에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요, 어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어플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동종업계에 있던 대기업 입장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의 어플이 흥행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켜서 어떻게 만들었나? 이 어플을 만든 사업자 대상으로요, 그것을 불법화 시켜버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중고차 관련된 어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중고차 어플이나 중고차 매매를 하기 위한 사이트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토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경매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니까 이 어플을 만들었던 신생 업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토지를 갖고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 시작하는 젊은 기업인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스스로 불법화가 되어버려서 다시금 그 주도권이 대기업에게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아무튼 이때 당시에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대기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로비를 통해서 법안까지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대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어떠한 IT 신생 기업이 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굵직한 통신사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카카오톡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톡 같은 경우는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무료 통화, 또 영상 통화, 여기까지도 사진도 전송하고, 과거의 통신사를 우리가 이용해 봤기 때문에 다 아시죠? 저도 과거에 어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저도 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를 이용하면 얼마 냅니까? 뭐 몇십 원 이렇게 내죠. 근데 사진을 전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 통화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분당 얼마씩 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영상 통화는요, 더 비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침범한 영역이 뭐냐면, 이건 통신사의 밥그릇에다가 발로 걷어차고 자기네가 거기 들어 누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는요,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기 시작했고, 구렁이 담 넘듯이 통신사들과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카카오톡은 그 뒤로 쉽게 말하면 이 메신저, 통신,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카카오톡이 하는 사업마다요, 어떤 식으로 됐죠? 독점식으로 됐어요. 카카오 게임, 카카오를 통하지 않고는 게임 점유율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하는 사업마다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하는 걸 볼 수가 있던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떤 스타트 기업 하나는 중고차 어플 만들었는데 갑자기 법안이 통과돼서 자기네 어플이 완전 나락이 간 상황이 됐었는데, 카카오톡이라는 이 회사는 어떻게 통신 3사를 상대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뒤에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뒤에 텐센트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계 최고의 회사 가운데 하나인 텐센트에서 투자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과한 상상력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벌어지는 상황상 일반적이지 않은 건 분명하죠. 네. 일단 스타트업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그리고 눈에 가시처럼 행동하는데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의 상황으로 출발한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앞으로 이런 기업이 또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키워드를 하나 제공하자고 한다면요, 승승장구가 되겠네요. 놀랍게도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거대한 기업들과 전투를 벌여도 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이러한 기업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기업에 대해서 말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힌트를 드릴 거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꼭 찾아서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기보다, 여러분이 반대로 그와 같은 회사를 또 찾아보시고 그러한 관점으로 기업들을 보시면 좋겠다, 그 관점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먼저 정부가 수소경제를 과거에 선언했었죠. 이 수소경제를 선언함과 동시에 여기에 포함된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최근에는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테니 들어와라 라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정치적으로 협력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도 참 묘한 부분이기도 한데, 과거 우리나라의 디젤 게이트 터지면서 폭스바겐이 날아갔던 거 아시죠?
그리고 또 어떤 차 회사가 또 우리나라에서 퇴출당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반일 운동으로 인해서 도요타가 퇴출이 당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차들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폭스바겐, 도요타. 독일 3사 BMW, 벤츠, 아우디는 좀 비싸죠. 서민차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하지만 폭스바겐의 연비, 도요타의 내구력, 이런 수준을 뛰어넘을 회사는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직도 인정받는 차 회사 중에 두 회사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기가 막히게 한국 시장에서 뭐 있다 퇴출당했습니다. 지금 도로에 보시면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차에 대해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반사 이익이라는 게 있겠죠. 이 반사 이익을 얻은 회사가 어디일까요? 너무 사실 쉬운 문제긴 하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주식을 보는 것도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정부가 밀어줘야, 정치권에서 어떤 회사를 밀어줘야 그 회사는 크게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정부를 통해서 수혜를 얻는 모습이나 정부에서 밀어주는 모습, 그리고 그 시장에서 독점식으로 경쟁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 회사는 만약 주가가 아직 상승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